예, 전해드린 대로 싱하이밍 대사의 강경 발언으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죠. 자,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야당 의원들의 방중과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성난 민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중국의 심기를 살피기 위해 조공, 알현 외교를 자처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며 대체 어느 나라의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사전에 지금 상황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 왔고 중국과 지금 외교 채널이라고 할까요? 민주당이 그렇게 가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 관련된 수출이라든가 무역이라든가 경제적인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오래전부터 잡힌 일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해외에 나가서 교류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이 시점과 장소가 좀 좋지가 않다. 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한중 관계가 단교가 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지 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을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와 싱하이밍 대사 관저에서 만찬을 하는 과정에서 야당 대표로서 당당하게 싱하이밍 대사의 발표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상황에서 묵묵부답으로 마치 또 훈계를 듣듯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발이 된 것인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한다 하니 또다시 조공 외교에 준하는 그러한 그 수치스럽고 민망한 모습을 또 연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히려 미리 예정된 방중이라면 가가지고 한국의 입장에서 더군다나 이제 국회의 대표이고 국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반전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한국 내에서는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도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에서 이 의원들의 방중 일정 내용을 사전에 좀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이것도 숨기려고 한 것 아니냐 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어요. 아니 그 정부의 공식적인 일정이 아니잖아요. 야당의 의원이 의원외교 차원에서 중국을 가는 거에 대해서 왜 공개하지 않았냐 했냐라고 제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정치 공세를 위한 공세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이미 이번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되게 한 내용 자체가 좀 중국 관광을 좀 풀어줘라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 얘기는 우리 자영업자 또 그다음에 중국에서 우리 기업들이 불공정한 것들 당하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자영업자와 기업을 위한 얘기를 했다는 내용들이 주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면 정치 공세를 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따지면 예를 들면 일본에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교과서에 검정이 통과됐을 때 국민의힘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싸우지 않았거든요. 조공 외교니 아련 외교니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좀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정부가 중국과 어떤 외교적인 관계와 관련해서 갈등이 있다고 얘기하면 야당은 이런 방향과 좀 다르게 중국과 어떤 가교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이후에라도 접합을 만들 수 있는 외교를 하는 게 상식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야당은 여당과 똑같이 아니면 정부와 똑같이 외교를 해라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제가 볼 때 사회주의국가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다르면 다른 방식의 외교를 통해서 적어도 민주당이 중국을 위해서 외교를 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국익을 위해서 외교를 하겠죠. 저는 그런 외교들이 있다고 얘기하면 외교부 차원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얘기를 나누고 조율을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의 어떤 보완적인 외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갔다고 막 그냥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슨 조공 외교니 아련 외교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타당한 것인가? 적정 분열 현상이죠. 오히려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전략적으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사가 깽판 쳐서는 안 되죠.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멍석을 깔아준 이재명 대표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사적으로 조용히 어디 음식점에서 만찬을 한 것도 아니고 관저에 찾아갔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외교를 잘하고 싶으실 텐데 네.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더 외교를 잘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열등감이 좀 표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호 존중이나 우호 중진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하셨는데 아니 어떤 국가의 외교관이 상호 존중과 우호 중진의 태도가 없겠습니까? 예, 이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을 좀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열등감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눈 감고 귀 막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다 보니까 야당 의원의 입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번에 이재명 대표가 그 대사 관저에서 싱하이밍 대사의 이야기를 아무 주석도 없이 그대로 듣고 있었던 것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어떠한가를 보면은 과연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번에 그 야당 의원들이 중국에 가면서 그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자체는 야당 의원들 스스로도 지금 그 대사의 발언으로 완전히 지금 한중 관계에 있어서 양국 대사가 초치되는 그러한 그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스스로 의식했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하고 이런 것도 공개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야당에서는 자꾸 이제 가교 역할을 한다 그러는데 가교 역할을 하면 좋은데 가교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갈라치기에 대상화가 되는 상황으로 자꾸 빠져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계속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여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싱하이밍 대사에 멍석을 깔아줬다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일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약에 그 자리에 계셨다면 엄중하게 꾸짖으셨을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땐 잘못은 싱하이밍 대사가 했는데 공격은 이재명 당대표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 의전 프로토콜상 무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 무리한 부분과 관련해서 왜 현장에서 대응하지 못했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제가 알기로 이재명 당대표도 이 상황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왜 갔느냐. 일단 중국 대사가 초청을 했었습니다만 작년에 대사가 국회를 예방을 했죠. 그 예방의 담례 차원으로 간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최근 문제와 관련해서 한중 정부 간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갈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15개월 동안 무역수지 적자가 벌어졌고 이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문제가 대중 무역 문제다, 반도체 수출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계속 악화됐을 때 우리 경제 성장률 자체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시그널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에게 협조를 요청하려고 간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나쁘게만 볼 수 없다는 것 하나랑 또 하나는 계속 예를 들면 다른 국가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18일 날려든 미 국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만 유일하게 디커플링이라고 얘기하는 중국과의 단절을 추구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디리스킹이라고 해서 필요한 부분만에 대한 어떤 장벽을 높이 세우는 이런 방식들의 외교적인 전환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이런 전 세계적인 대중국에 대한 외교적인 흐름 변화에 맞게 어떤 자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어떤 야당 차원에서의 의원 외교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가 아무런 반응을 안 했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대사의 외교적 무례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발표를 했었고요. 또 그다음에 감정적 대응보다는 좀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외교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문제를 확대해서 야당의 공격 포인트로 잡을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지금을 계기로 해서 외부적으로 우리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완전히 예를 들면 이탈할 수는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전략적인 외교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엄중하게 꾸짖으셨을 것이다라는 발언에는 뭐 동일하십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교과서 검정 통과했을 때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물에 반컵을 채웠습니다만 돌아온 건 오염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교과서가 왔다고 얘기하면 여기에 대해서 계속 대통령은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이해해달라고. 그럼 우리도 예를 들면 중국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재명 당대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당장 기분은 나쁘지만 관계를 악화시킬 수 없으니 좀 더 지켜봅시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또 나쁜 외교입니까?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어떤 두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잘못하게 되면 거기서 꾸짖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외교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일방적인 방식만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땐 지금 여당이 야당 당대표를 공격하려고 하는 방식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인 시절에 미국의 그 테드 커플 앵커가 진행하는 그게 아마 나이트라인인가 그랬을 거예요. 예. 거기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아마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앵커의 도발적인 질문에 대해서 자기 소신을 또박또박 전라도식 영어로 그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이게 굉장한 반향을 얻은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싱하이밍 대사가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잘 모르고 가서 듣더라도 적어도 일국의 야당 대표라면은 그 얘기를 들으면은 즉시적으로 당신이 이것을 나와 이야기할 대상이 아니고 주제가 아니다라는 말 한마디는 했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무역 뭐 다 중요하고 비자 중요하지만은 이거는 우리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선 이것을 일국의 대사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제1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가장 의석수가 많은 야당 대표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메모를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그 사례와 관련해서도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요. 카터 대통령이 방한 시에 카터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왜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미국의 이해의 관점에서도 이런 점이 문제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또박또박 메모를 해서 그거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노발대발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나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명색이 아무리 국장국이지만 중국의 대사가 그것도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 앞에서 이렇게 읽었을 때는 즉시적으로 즉각적으로 그런 반응이 나와야 이게 대한민국의 그래도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자세라는 점에서 굉장히 아쉽죠. 예. 반론권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교를 잘해서는 되는 거예요, 정부가요. 따지고 보면 한중 간의 갈등을 야기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가 대만 문제를 건드린 거거든요. 다른 어느 나라도 건들지 않습니다. 일국양제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일국양제를 전제로 해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속에서 소위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는데 앞에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중 수교를 노태우 정부 때 했었죠. 그 한중 수교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일국양제를 인정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통해서 촉발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하지 않으면서 이재명 당대표만 공격하는 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예를 들면 미국에서 마이크론사가 어떤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이 금지당했을 때 우리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수출하지 말아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정부가 무슨 얘기를 했었습니까?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대통령께서 미국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셨으면서 왜 어떻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만 저렇게 가혹하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볼 때 모든 부분들 같은 경우는 쌍방을 같이 공평하게 봐야 되는 것이지 외교를 정쟁의 공간으로 집어넣는 것은 매우 제가 볼 때 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찌됐든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진영 논리를 들이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중국 논리는요. 이미 그 노태우 정부 때 한중 수교를 할 때부터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하나의 중국은 인정해요.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그걸 인정합니다. 단지 윤석열 정부가 문제 제기하는 건 뭐냐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에요. 무력에 의해서 통일하고자 하는 것
것에 주는 파장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왜 이걸 한국이 앞장서서 얘기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외교적인 노련미가 좀 부족했다라는 점도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만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찬성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얘기를 하잖아요. 마이크론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거는 사실은 미국의 오만이죠. 왜냐하면은 중국이 마이크론사 제품을 수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의 현대, 삼성, 중국에 그거 수출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강대국의 오만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일관성 있는 입장을 취하고 그거에 대해서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취할 때 적정 분열이 안 되는 것이지 지금 정부가 잘못하니 야당 대표는 그러면은 묵묵부답으로 입 다물고 있어도 된다. 그건 아닌 거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예. 그러니까요. 대만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외교적 노련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건 외교적 노련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왜 거기서 말 안 했어 이렇게 접근하시는 건 제가 볼 때 매우 예를 들면 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접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얘기는 싱하이밍 대사와 이재명 대표 간의 만찬인데 그 예. 얘기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되면 너는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잘못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야기가 토론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들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